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알고 계셔도 적어도 내가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험지식인 김현준입니다. 보험 중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단언컨대 실손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실손보험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험으로 득을 보고 있는지 실을 보고 있는지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씩 신경 쓰기 힘든 실손보험의 숨겨진 기능들을 좀 파헤쳐서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실 수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매년 빼놓지 않고 치과에 가서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치아 스케일링인데요, 이 치아 스케일링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혜택을 파악하고 난 뒤로부터는 부담 없이 치아 스케일링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1년에 한 번 치아 스케일링 정도는 건강보험 보장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단순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1년에 몇 번씩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한 번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아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 치과 치료의 급여 항목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및 공제금을 제외를 하고 치과 치료도 똑같이 급여 부분에 한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아 스케일링은요, 각종 충치나 치주질환을 조기에 잡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검진의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비용의 부담 때문에 혹시 미뤄 오셨다면 더 이상 치아 스케일링은 고액의 치료가 아니니까 반드시 쉬는 날에 치과 방문하셔서 꼭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치액 수술, 치질인데요. 저는 치액 수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하길 바라고 있고요. 자, 화면에 표를 보시게 되면 20대에서 40대까지 제왕절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바로 치액 수술입니다. 수술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는 간단하지 않은데요, 적게는 한 7,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병원비가 들더라고요. 내가 통째로 다 부담을 해야 한다면 부담이 좀 되는 금액들이죠. 하지만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을 제외하고 치액 수술 이전에 진행했던 내시경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해서 실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을 거의 다 덜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치액 수술 하신 다음에 청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를 해내야 되는데 금액 부담까지 감내를 해야 한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그리고 치질도 엄연히 질병이고 그로 인한 치액 수술도 엄연히 질병으로 인한 질병 수술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말고도 보장성 보험의 수술 특약으로 옆에 보이는 수술 특약들에서도 동시에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수술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꼭 청구를 진행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치액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미리 대비를 좀 해두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수술 특약들이 잘 가입이 되어져 있는지 보장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액 수술 하신 다음에 실손의료비 보험과 각종 수술 특약을 청구를 하시게 되면 나오는 보험금이 꽤 쏠쏠합니다. 자, 다음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집중하셔야 되는데, 운전 중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만으로 보상이 국한되는 걸로 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에게 과실 비율이 없다면 사실 보험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상대방한테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나는 과실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나에게 과실 비율이 잡혀버리면 복잡해지죠.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중에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는데, 이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비를 내가 직접 내지 않았어도 발생한 의료비의 절반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꼭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교통사고 관련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꼭 2009년 7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번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 라는 약관이 현재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치료비의 40%까지는 청구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을 했는데 내 과실이 30%예요. 그러면 적어도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은 내가 치료비로서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50만 원의 40%가 얼마죠? 60만 원이죠. 60만 원까지는 실손보험에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으면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중대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셨으면 상해 수술 특약을 가지고 계신지도 꼭 점검을 해야 추후에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실손보험에 놓칠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손보험을 100% 활용할 수 있으시게끔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알고 계셔도 적어도 내가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험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연락처와 카카오톡 채널로 보험 관련 문의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